지금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서 돌이킬 수 없는 실망을 느끼는 일. 그보다 더한 배신이 있을까요? 오늘 방송은 노년이 되어 남편에게 가장 실망한 순간에 대해 여성 5분이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 첫 번째는 역시 불륜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륜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상처들, 말 대신 쌓인 눈빛과 침묵, 그리고 잊힌 존재로 살아온 날들의 쓸쓸함. 이 5분은 삶의 대부분을 남편과 함께 살아왔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책임지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남편으로부터 고마움도 미안함도 다정함도 느껴지지 않을 때 무너지는 건 오히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시는 69의 오정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음이 서서히 죽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았을 때보다 내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그 순간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신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불륜처럼 큰 충격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게 하는 무관심, 무표정, 무대화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평생을 쌓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작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서서히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남편의 불륜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실망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5명의 여성분들이 말씀하신 가장 실망했던 순간은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기대하지 않았으면 실망도 없었을 텐데 그래도 내 남편이라 기대했던 거예요. 그 말은 사랑했기 때문에 기대했고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 실망을 품고 다시 삶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혼도 결혼도 그 무엇도 선택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일상을 회복해가고 계셨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복잡하고 아픈 마음을 자기 안에서 다스려냈는지 지금부터 차례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야기 속에서 조금의 위로라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5 여성 중 2번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71살의 김경숙 어르신은 남편의 외도를 일찍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53,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남편의 회사 생활이 안정되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자식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였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살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이 가장 먼저 느낀 이상한 기류는 냉정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늦게 들어오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늦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굴기 시작한 겁니다.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어도 말 한마디 없이 먹고 나가고 그나마도 어느 날부턴 집에서 밥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바람났더라.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만 몰랐던 거였어. 동네 이웃 아주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순간 김 어르신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답니다.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을 때 남편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 컸는데 왜 신경 쓰냐는 식으로 김 어르신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김 어르신이 말한 그 순간의 느낌,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나는 이대로 죽으면 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김 어르신은 거실 한켠에 먼지만 쌓여있던 오래된 바느질함을 꺼내 천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자신의 마음을 꿰매듯 매일 밤 그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10년 동안 김 어르신은 남편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고 그때서야 오랜만에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아무 말 없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나는 그 말도 이제 상처가 되더라고요. 너무 늦었으니까요. 김 어르신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감정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산다는 형식만 남긴 채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정리해 갔던 것입니다. 이 사연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혼이 복수도 용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수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하루하루를 자기 자신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깨달음. 이 사연을 듣고 있노라면 복수라는 말이 무엇을 향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남편이 아닌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지 않기 위한 단단한 선택. 그것이 김 어르신이 택한 복수였습니다. 여러분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남편의 이중 생활을 아들이 먼저 눈치챈 경우였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자취하고 있던 28살의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아들은 조용히 어머니를 부르더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세요? 그 말에 정순자 어르신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본인도 눈치를 못 챈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전화 받는 횟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정말 의심하고 싶진 않았던 겁니다. 설마 했죠? 내가 얼마나 같이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우연히 본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낯선 여자와 손을 맞잡고 앉아 있는 걸 보았다고. 그리고 며칠 후 그 여자가 아버지 차에 타는 것도 봤다고 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남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날도 남편은 예정보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왔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요즘 회사가 바빠서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데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눈을 보니 거짓말이 다 보이더라고요. 더 이상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누굴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날 아들이 봤던 장면을 그대로 말했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잠깐 외로워서 그랬다. 그 말에 순자 어르신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람 곁에 계속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가 외로웠던 걸까요? 하지만 그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도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고 분노도 치밀었지만 지금 이 나이에 이혼을 해봐야 상처만 남을 것 같았어요. 대신 어르신은 남편에게 몇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그 여자와 당장 관계를 정리할 것. 둘째, 그동안의 통화 기록과 일정 모두 투명하게 공유할 것. 셋째, 앞으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질 것.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회사도 조기 퇴직하고 집안일도 도우며 매일 저녁 같이 식사를 하고 말을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지금도 남편을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 가지는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바로 배신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이 그 배신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참고 자존감을 지키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말하는 현명한 복수의 방식이었습니다. 눈물로 바닥에 엎드리는 대신 허리를 펴고 그 사람 앞에 마주 서는 것. 그것이 어르신이 택한 가장 강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여성의 사연을 통해 노후의 외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적한 골목. 그 안에 있는 작은 꽃집에서 매일 꽃을 만지며 하루를 보내는 68세의 김은희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르신은 남편의 외도를 안 지 벌써 4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선명한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요, 그 사람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제일 친한 친구를 통해 알았어요. 어르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가 우연히 백화점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팔짱을 끼고 즐겁게 웃으며 그 소식을 듣고 은희 어르신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말수는 없어도 성실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의 외출복 주머니에서 호텔 바우처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어르신은 남편을 바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을 스스로 속으로 사귀며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당신은 내게서 마음이 떠났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그녀는 평생 꿈꾸기만 했던 꽃집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단 한 번도 자기 꿈을 꿔보지 못했던 그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기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로 한 겁니다. 남편은 처음엔 무덤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매일 웃으며 출근하고 자기보다 더 활기차게 사람들과 어울리자 조금씩 표정이 바뀌더랍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참 밝아졌네. 그래서 대답했죠. 나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그 말에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복수를 했습니다. 눈물을 쏟는 대신 자기만의 삶을 가꾸며
그 사람에게 말 없는 경고를 날린 것이죠.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수의 또 다른 방식 아닐까요? 상대방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도 복수지만 가장 멋진 복수는 내 삶을, 내 행복을 내 손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녀까지 관련된 좀 더 복잡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작은 아파트. 그곳에서 사는 71살 박정희 어르신은 오래전 남편의 외도를 모른 척하며 살아온 분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 상대가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여자랑 같은 성당을 다녔거든요. 성가대까지 같이 했어요. 그 여자가 우리 집에도 몇 번 왔었고 남편이랑 같은 고향 사람이라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르신은 그걸 알고도 곧장 폭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 둘은 더 가까워질 것 같았어요. 오히려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죠. 그렇게 박 어르신은 몇 년 동안 일체의 질문도 하지 않고 모른 척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분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출가하면 나는 남편하고 어차피 각자 삶을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임대 수입도 만들고 연금도 따로 신청해서 받았죠.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선언했어요. 나 이제부터는 당신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룸메이트야. 딱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는 대화를 줄이고 집안 살림도 각자 맡은 만큼만 하며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살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관계. 그것이 박 어르신이 선택한 말없는 조론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계속 살고 있는 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날들을 그 사람 때문에 부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박 어르신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수많은 고통의 파편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고 바로 삶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고 해서 내가 나를 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기대지 못할 만큼 내가 단단해지는 것,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배신당한 순간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분의 이야기처럼요. 이번에는 또 다른 여성분의 사례를 통해 배신당한 마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홀로 살고 계신 69살 이명자 어르신은 남편의 불륜을 처음 알아챘을 때 그 분노가 아니라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랑 내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질 않더라고요. 이 어르신은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의 시간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온전히 바쳤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시댁까지 챙기며 살았고 자기 몸이 아파도 병원에 늦게 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뒤늦게 친구들과 여행을 다닌다고 하며 새 옷을 사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어르신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안 보이게 두고
혼자 카톡 보면서 웃고 뭔가 달라졌다는 건 여자의 촉으로 금방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처음엔 정말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자식들에게 말하자니 걱정할까봐 차마 입도 못 대셨고 친구들에겐 부끄러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나? 이런 자책만 계속했어요. 그러다 이 어르신은 한 달간 모든 집안일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엔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고 오후엔 도서관에 가서 그동안 미뤄둔 책들을 읽었습니다. 저녁엔 혼자 반주를 따라 마시며 가끔은 눈물을 흘렸고 가끔은 웃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나를 살게 했어요. 이제는 누가 날 배신해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과는 지금도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이 어르신은 남편에게 전처럼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대로 움직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예전처럼 늦게 들어오면 당신 밥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모임에 간다고 하면 잘 다녀오세요. 나는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요. 하고 먼저 외출합니다. 처음엔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괜히 나 눈치 봐요. 아무 말도 못해요. 이 어르신의 복수는 말도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존엄을 되찾는 일,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남편이 기대려는 틈을 단단하게 막아버리는 그 조용한 당당함이었습니다. 이젠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릴 만큼 내 마음이 약하지 않아요. 이명자 어르신의 말은 지금 여러분께도 큰 울림으로 다가올 거라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흔들어도 내 뿌리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복수란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복수라는 말이 어쩌면 사랑보다 더 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1살 박순옥 어르신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돌아오는 건 비난과 충고일 뿐이라는 걸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 먹고 그걸 이제 알았냐는 소리 듣기 싫었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제일 원하는 건 뭘까? 이혼도 소리 지르며 따지는 것도 아니었고 딱 하나, 사람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 어르신은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자신만의 새로운 일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단골 카페에 가서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마시고 그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엔 참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매주 2번씩 구청에서 하는 실버 라인 댄스 수업을 들었고 같은 반에서 만난 친구들과 가끔 소풍도 다녔다고 합니다. 웃는 법을 잊었던 내가 웃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먼저 묻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신났어? 하고 그녀는 그 말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 순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 그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의 복수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이 없으면
나는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내가 나를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수는 상대를 아프게 하는데 집중하지만 진짜 복수는 내가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더 단단해지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외도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여성들처럼 자신을 다시 세우는 데서부터 복수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그 끝이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후회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단단한 마음과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평온은 어떤 외부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복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혼란을 정리하고 내 삶의 평온을 되찾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질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 따뜻한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곁에 있는 마음의 친구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